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장동 일당이 대장동에서 번 돈으로 강남 아파트를 샀는데 이게 60억 원이 됐습니다. 사실상 이 대장동은 말이죠, 우연한 범죄가 아닙니다. 치밀하게 꾸민 계획된 계획범죄입니다. 이 대장동을 해먹기 위해서 이 일당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작전을 꾸몄고 성남시 안에 간첩을 집어넣고 그들과 연락을 취하고 이재명을 성남시장으로 만들고, 그리고 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든 다음에 또 성남의 뜰이라는 걸 만들고 화천대유를 만들고 천화동인을 만들고 아주 교묘하고도 치밀한 방법으로 변호사, 회계사, 공무원, 시장 등등이 결탁해서 벌인 기획범죄입니다. 기획사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민간은 사업자의 개발 수익이 그래서 1조 원이 됐던 겁니다. 이 대장동 개발 비리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대장동 프로젝트는 완벽하게 성공했는데요. 원래 이걸 꾸민 투톱은 민간 변호사 남욱과 정영학 회계사라는 자입니다. 변호사와 회계사가 작전을 꾸몄던 거죠. 이들은 이제 수백억 내지 수천억을 손에 쥐게 됐습니다. 원래가 이들은 말이죠,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주체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안에 지인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인들과 결국은 대장동을 해먹기 시작한 겁니다. 몇몇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정영학이가 검찰이 제출한 140시간짜리 녹취록, 소위 정영학 녹취록에는 남욱이가 2014년 11월 하나은행 관계자에게 무간도 영화 찍는 것처럼 공사 안에 우리 사람들 넣어뒀다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즉 남욱이가 대장동을 해먹기 위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안에 자기 지인을 심어둔 겁니다. 경찰과 조폭이 서로의 조직에 우장 투입하는 것을 다룬 영화 무간도처럼, 영화 무간도는 경찰은 또 조폭에, 조폭은 또 경찰 쪽에 자기 사람을 집어넣는 그런 스파이, 그런 영화인데, 홍콩 영화 아닙니까? 그것과 같다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공모사업 사업자 선정을 5개월 앞둔 2014년 5월 경영기획본부 산하에 전략사업팀을 신설하면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를 전문 계약직으로 뽑았는데, 여기에 뽑힌 변호사 회계사가 남씨가 말한 우리 사람입니다. 즉 우리 사람을 집어넣은 겁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전략사업팀은 대장동 공모지침서 작성 등이 주 업무였고, 여기 팀장은 정영학 씨 추천으로 입사한 김민걸 회계사, 바로 및 파트장은 남 변호사 소개로 입사한 정민용 변호사입니다. 즉 김민걸과 정민용을 집어넣은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안에. 그리고 밖에서 치고 안에서 치고 서로 안팎으로 조응하면서 범죄를 꾸며간 겁니다. 2015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개한 대장동 공모지침서, 이게 2014년 5월 판교 AMC라는 자산관리 회사가 작성한 서판교 대장동 제1공단 결합도 개발사업 사업계획서와 거의 판박이 수준이라는 겁니다. 당시 정영학은 판교 AMC의 대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영학은 말이죠, 이미 이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영학이가 밖에서 만들었던 대로 사실상 그대로 만들어진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행사 지분의 50+1주를 보유해서 토지 수용권을 갖는 내용, 공기업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전 이익 확정 방식을 택하는 내용 등이 이 정형학의 사업계획서 안에 이미 담겨 있었습니다. 즉 공기업의 사업이란 이유로 토지 수용권을 발동해 원주민들의 땅을 싼 가격으로 강제 수용하고, 공기업이라는 명분으로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민간 사업이란 이유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도록 설계한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살 때는 공기업을 내세워서 싸게 사고 강제 수용하고, 팔 때는 민간 합동이라는 걸 내세워서 비싸게 분양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최대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이미 설계를 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이죠. 이 대장동 사업은 이와 같이 어떻게 하면 이걸 요리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최대의 수익을 거둘까? 이렇게 처음부터 계획된 겁니다. 이렇게 대장동 프로젝트 전체 시행사 역할을 한 성남의 뜰의 이익을 늘려서 결국은 남욱은 1,007억 원을, 그리고 정영학은 644억 원을 2019년부터 3년에 걸쳐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 배당금으로 정영학은 강남구 신사동의 빌딩과 대치동 레미안 대치페리스 등의 강남 부동산을 사들였습니다. 정영학과 정영학의 부인 공동 명의로 된 대치동 아파트의 최근 실거래가는 62억 원입니다. 2019년 9월 매입가에서 23억 8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남씨가 사들인, 남욱이가 사들인 강남구 역삼동 빌딩은 법조인 건물로 짓기 위해서 철거한 후 사업 시행이 안 돼 공터로 비워뒀다가 최근 유류시장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500억 원에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정영학도 남욱이도 배당받은 돈으로 다시 강남에 부동산 투자를 했고 이것이 급등하는 바람에 떼부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얘들이 얼마나 정말 사악한 놈들이냐면은 변호사라는 놈이 변호사는 안 하고 회계사라는 놈이 회계사는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대장동을 해먹을까만 연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을 갖다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안에 집어넣어놓고 그 안에서 바로 남욱과 이 정영학이 시키는 대로 하도록 하고, 그래서 최대로 돈을 해먹고 나서 사실상 이거를 어느 정도 뿜빠이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남욱과 이 정영학이가 사실은 김만배만큼이나 나쁜 놈이다. 근데 김만배는 법조 기자 출신으로서 수완이 탁월하다 보니까 결국은 또 이재명과의 관계 때문에 가장 많은 돈을 벌게 됐고, 왜냐하면 김만배는 배당만 받았을 뿐 아니라 자기가 직접 시행과 시공을 함으로써 더 큰 돈을 벌어들였고, 남욱이하고 정영학이는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1,000억 내지 600억을 벌었고, 이렇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강남 부동산을 사서 또 돈을 벌었다. 그런데도 이들은 단 한 푼도 추징당하지 않게 생겼다. 몇 년만 살고 나오면 그냥 몇 천억의 돈이 기다린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장동 일당이 강남 부동산을 사들였고 강남 아파트를 사들였는데 그것이 또 급등했다는 씁쓸한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정영학이라는 자, 여자는 회계사고,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 사건의 전말이 사실상 나타나는데 이거를 제대로 지금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이재명을 단죄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사법 시스템이 정말로 야속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신업TV에 대해서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강신업TV입니다.